며칠 전 대출 이자와 세금 부담 때문에 텍사스 등 미국 내 주택 압류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블룸버그 통신은 29일 부동산 정보업체 애톰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등을 중심으로 주택 압류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2024년도 1분기 텍사스 휴스턴에서 은행에 압류된 주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가 늘었대요. 가장 큰 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플로리다의 올랜도와 템파, 마이애미 등이 이제 그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거의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서 이제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고 있다고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지난해 2023년도 텍사스 지역의 단독주택 재산세 중간값은 2019년도 때보다 평균 1,015달러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재산세가 각 해당 주에 따라 다른데 어떤 주는 뭐 주세금이 주소득세가 있고 그 대신 그 주 재산세가 뭐 낮은 주도 있고, 근데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데는 주소득세는 없지만 그 대신 재산세가 높은 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여기 텍사스 안에서도 각 도시나 카운티에 따라 살짝 다를 수는 있지만 대충 얼추 잡아서 집값의 한 1.8% 정도를 이제 매년 카운티에 재산세로 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이제 내가 내야 되는 재산세도 올라가는 거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저금리로 돈을 이렇게 확 풀면서 엄청 이렇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제 집값이 급등하면 당연히 내야 되는 재산세도 확 늘어나는 거죠. 이게 매년 조정이 되다 보니까. 또한 이제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주는 이제 허리케인과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최근 들어 더 늘어나면서 주택보험료 또한 상승하면서, 이렇게 주택보험료까지 상승하는 것도 주택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데요. 여기 미국은 이제 보통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주택보험이라는 것을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동차 보험과 같은 건데요. 이제 주택에 이제 화재나 뭐 홍수나 뭐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사고 같은 게 난다든지 할 때 이제 이렇게 커버가 되는 보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동안에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진 데다가 집에 대한 원자재 값이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집 보험료도 많이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러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집이 훼손이 되거나 손상이 됐다 했을 때 이제 그 보험회사가 그거를 돈을 줘야 하잖아요. 그거를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 짓는 데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줄 때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뭐 자재비, 원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 보험 회사에서도 집 보험료를 청구할 때 더 많은 돈을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집만 사면 끝 이런 게 아니라 집을 소유를 하고 있어도 그 집을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원래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유지비 자체가. 일단 단독주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내야 되는 재산세라든지 주택보험료, 잔디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싱글 패밀리 같은 단독주택들은 이제 잔디들이 있기 때문에 잔디 관리비, 그리고 만약에 이제 HOA라는 단지 관리비가 있을 경우 이것도 매달 내야 되고, 또 이제 뭐가 고장 났을 경우 이제 수리비 등 은근히 들어갈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다 보면 나이 들어서 혼자 사시는 이제 미국 노인분들 중에서는 아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게 되시면 이제 아예 개인 단독주택을 팔고 조그만 이런 아파트로 이제 세를 얻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택을 소유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산세며 주택보험비며 이제 뭐 관리비, 수리비, 그리고 실제 주택 관리 같은 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감안하면 그냥 월세 렌트로 이렇게 내고 사는 거나 아니면 이제 주택 소유하는 거나 이제 그리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다고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채무 불이행자들의 대부분은 최근에 주택을 구입해 높은 대출 금리를 적응받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텍사스 내 채무 불이행자들 중에서 최근 4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 소유주 비율이 거의 35%를 차지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이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팬데믹 전에 집 모기지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된 2%에서 3% 저금리 때 이렇게 리파이낸스 통해서 저금리로 많이들 갈아타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이제 매달 이렇게 월 페이먼트가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6%에서 7% 이자율을 받아서 주택 구입한 사람들에 비해 훨씬 이제 낮은 거죠. 즉 어떤 경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블룸버그는 팬데믹 시기만 해도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출자들이 상환을 좀 더 미룰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사라져 많은 대출자들이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이렇게 주택 페이먼트를 매달 못 내는 주택들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는 일단 직장 해고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이 발생했든지 아니면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달 내야 되는 돈이 감당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직 일부 지역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서서히 주택 압류가 증가하면서 집 모기지, 즉 할부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시에 올 여름 미국 월가 유행어는 bifurcation, 즉 양분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양극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경제에서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지금 소비 양극화가 정말 뚜렷하게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소비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역시 양극화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 역시 일부 이제 대형주만이 주도하는 이른바 양분이죠. 바이퍼케이션이 양극화가 지금까지 사실상 진행이 되어 왔었죠. 사실 이제 작년만 보더라도 미국에서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메타, 이제 페이스북이죠. 그다음에 이제 구글, 이제 알파벳, 테슬라 이렇게 딱 7가지 주식들만 사실상 장을 주도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현재 미국 중소형 회사들은 떨어진 매출과 늘어난 생산비, 인건비와 같이 늘어난 이제 생산 비용 및 높은 이자 비용 등으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힘들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CNN 방송은 월가 보고서나 실적 발표 등을 보면 양갈래로 이렇게 나뉜다. 유행어 bifurcation, 양극화가 이제 곳곳에서 목격된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이는 현재 미국 경제의 이례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소득분이 최상위층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외식이나 휴가, 여가 이런 데다 돈을 쓰고 고가의 제품을 사는 등 소비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반면 연준 자료를 보면 현재 미국 가계의 80%는 가용 현금이 2019년보다 더 적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증시에서는 인공지능, 이렇게 AI 붐 수혜주인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1,000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소형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뒤처진 흐름을 보이고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투자은행 웰스파고의 이제 렌 전략가라는 분은 지난주 많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이상한 한 주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소득분위 상위 20% 계층은 아직도 왕성하게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확실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비 심리가 다소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향후 6개월까지 대폭 개선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못 박았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양분 현상은 보통 경기 침체로 맞물이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 재정 적자의 영향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이제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 소비는 어느 나라가 됐든 중산층이 이제 주도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전체 GDP의 거의 70% 이상이 소비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중산층이 특히 고물가와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를 안 하겠죠. 아니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꼭 필요한 거 이외에는 소비를 못 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든 중산층을 보호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중산층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층이고 이제 이러한 소비로 인해서 기업들도 투자 및 생산을 늘리게 되고 이제 그럼으로써 고용 시장이 이제 좋아지게 되면 이제 또 중산층이 소비를 하고 이제 그 돈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고 이런 식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메인층은 결국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어느 나라가 됐든 중산층이기 때문에 이제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결국 그 나라의 경제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재 미국을 대장으로 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풀려진 이렇게 돈 풀기로 인한 자산 시장의 급등 및 또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다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고 또 양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